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진료해온 박은정입니다. 오랜 시간 대학병원과 각종 건강 강연 방송 활동을 통해 정말 많은 중노년 분들과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모든 분들께 빠짐없이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단백질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운동만으로는 부족해집니다.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팔다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반대로 배 주변 살은 점점 늘어나죠. 요즘은 한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요.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에 힘이 빠져요. 이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근감소증이라는 질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막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꾸준히 챙기면 빠졌던 근육이 서서히 회복되고 기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밤에 쥐나는 증상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 근육을 지키는 식사법과 섭취 요령,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꼭 맞는 단백질 섭취 팁까지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 몸의 변화를 미리 알아차리고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예전엔 가뿐하게 일어났던 의자에서 이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야 하고 잠깐만 서 있어도 다리가 떨리거나 계단 오를 땐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또 어떤 날은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는데 온몸이 나른하고 피로가 잘 가시질 않죠.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 사실은 단백질 부족에서 시작된 근육 감소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1년에 평균 1%씩 근육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고 낙상 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밤에 자주 쥐가 나고 걷는 발걸음이 예전보다 짧아지고 한 번 넘어지면 뼈가 쉽게 부러지는 이유도 이런 근육 손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변화를 노화로 착각한 채 대응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단백질은 이런 근육 감소를 늦추고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둥이 있어야 하듯 우리 몸도 단백질 없이는 버티기 힘든 시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즘 따라 자꾸 피곤하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으니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세요. 노년기 단백질 부족은 주로 다음 세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식사량 때문입니다. 60대 이후부터는 평소보다 밥을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고 입맛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침은 거르고 저녁은 간단히 죽이나 국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아지죠. 이렇게 식사량이 줄면 자연스럽게 단백질 섭취량도 함께 줄어듭니다. 단백질은 고기, 생선, 계란, 두부처럼 주로 반찬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밥 위주로 식사를 하거나 소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물 음식만 먹는 경우 단백질은 턱없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끼에서 단백질을 10에서 15g 이상 챙겨야 하는데 실제로는 5g도 채 못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습관이 반복되면 몸속 단백질이 서서히 바닥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몸속 흡수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었을 때는 잘 흡수되던 단백질이 나이가 들면 소화기관의 기능 저하로 그대로 배출되기 쉽습니다. 위산 분비가 줄고 췌장 효소도 감소하면서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완전히 분해하지 못하고 일부 흘려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치아 문제나 틀니로 인해 질긴 단백질 음식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먹긴 먹는데 흡수가 안 되는 상황이 매 끼니 반복되면서 실제 우리 몸에 도달하는 단백질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때는 단순히 음식만으로 채우기보다
소화가 쉬운 형태로 바꾸거나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몸 안에서 단백질이 더 빨리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 능력은 떨어지고 대신 염증이나 조직 손상이 많아지면서 단백질의 수리 재료 역할이 더 많아집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우리 몸은 정상적인 상태보다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피부가 얇아지고 근육이 잘 빠지는 이유도 이런 소모 과잉 상태 때문입니다. 결국 단백질은 먹는 것보다 잃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아도 항상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노년기에는 단백질을 젊을 때보다 더 많이 챙겨야 균형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하면 근육만 떠올리시는데요.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재료입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쓰는 벽돌이나 기둥 같은 존재죠. 우리 몸은 약 60%가 물이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피부를 예로 들어볼까요? 피부 속 콜라겐도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이유도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고 손톱 역시 같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뼈는 칼슘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뼈 속 30%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콜라겐이 뼈의 탄성과 유연성을 주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쉽게 부러지지 않도록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죠. 만약 뼈에 콜라겐이 없다면 딱딱한 바닥에 한 번만 부딪혀도 바로 금이 가거나 부러질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속 철근처럼 단백질은 우리 몸의 골격과 조직을 속부터 지탱해주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상처가 났을 때 그 부위를 복구하거나 몸속 세포를 새로 만드는 데도 사용됩니다. 면역세포, 효소, 호르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의 방어 체계와 에너지 순환 시스템까지 단백질이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겁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이 망가지는 속도는 빨라지고 회복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회복과 생존에 꼭 필요한 생명 유지 재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일어설 때 힘이 딸리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 더 큰 부담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근육이 줄어들면 활동량도 자연스레 줄고 그에 따라 기초 대사량도 낮아집니다. 결국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은 더 쉽게 찌고 에너지는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이런 변화가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외출 자체가 꺼려지게 되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낙상과 골절 위험입니다. 근육이 줄면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고 작은 충격에도 넘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넘어졌을 때 다리나 엉덩이 뼈에 금이 가거나 골절이 생기면 그 이후 회복이 매우 더딥니다. 어르신들 중엔 낙상으로 입원한 뒤 훨씬 더 몸이 약해지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단백질은 상처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상처가 잘 생기고 그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면 단백질이 충분한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도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감기를 달고 살거나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거나 구내염이 반복되는 경우 몸속 방어 체계가 약해졌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면역세포를 만들고 상처를 회복시키고 염증을 조절하는 일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단백질 부족은 겉으로는 기운이 없다는 느낌으로 시작되지만 사실은 우리 몸 전체의 기능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 드니 당연하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단백질 섭취를 다시 점검해 보시는 것이 건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 권장 섭취량이 청년기보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은 하루 체중 1kg당 약 1.0에서 1.2g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 60에서 72g의 단백질이 권장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실제 섭취량은 이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챙겨 드시는 습관이 건강의 방향을 바꾸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백질이 단지 근육만 만드는 성분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정말 일부만 아신 겁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생명 조절 물질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슐린도 단백질입니다. 혈당을 조절해서 에너지를 잘 쓰게 도와주는 호르몬이죠. 당뇨병과 밀접하게 관련된 바로 그 인슐린이 단백질로 만들어진다는 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또한 단백질은 수면과 기분에도 깊은 영향을 줍니다. 잠이 잘 오게 도와주는 멜라토닌, 기분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 역시 모두 단백질에서 유래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밤에 잠들기 어렵고 무기력하고 우울한 기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새벽에 자주 깨요. 괜히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없어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단백질 섭취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혈액 속 삼투압 유지입니다. 혈액 속 단백질, 특히 알부민이라는 성분은 혈관 안에서 물을 끌어당겨 몸의 수분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약해지면 몸에 물이 고이고 붓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저녁엔 발목이나 종아리가 붓는 증상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계시거나 오후에 신발이 갑자기 답답해진다면 몸속 단백질 균형이 깨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또 면역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을 막아주는 항체도 단백질이고 그 항체를 만들어내는 백혈구와 면역세포들 역시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잦은 감기, 구내염, 잇몸 염증 같은 증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단백질은 우리 몸이 움직이고 느끼고 방어하는 모든 과정에 빠짐없이 관여합니다. 근육만 챙긴다고 끝이 아닙니다. 수면, 기분, 혈액순환, 면역,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단백질은 반드시 충분히 그리고 꾸준히 보충돼야 합니다. 여러분께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시는 74세 이영순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여사님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동네 마실을 다니고 손주들 돌보는 일도 즐겁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앉았다가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빠지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가쁘다고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외출이 자꾸 꺼려지고 어느 날은 장을 보다 말고 마트 바닥에 주저앉은 적도 있어요.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진료 결과 특별한 관절 질환보다는 전반적인 근육량 감소와 단백질 부족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후 식단을 조정하고 매 끼니 두부 반모, 계란 1개, 저지방 우유 1컵씩 꾸준히 드시는 방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후부터는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고 3달 뒤에는 혼자 시외버스를 타고 친정 어머님 산소까지 다녀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백질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이제는 외출이 두렵지 않아요. 이번엔 충남 서산에 사시는 79세 김재순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은퇴 후 텃밭 가꾸는 게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삽질을 조금만 해도 허리에 힘이 풀리고 팔이 덜덜 떨리는 증상이 자주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10리터 물통도 번쩍 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주전자 하나만 들어도 힘이 쭉 빠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보건소에서 체성분 검사를 받아보니 골격 근량이 기준보다 30% 가까이 부족한 근감소증 초기로 진단됐습니다. 이후 김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삶은 계란 2개와 두유 1팩, 점심엔 생선 또는 닭 가슴살 반찬,
저녁엔 콩밥과 나물, 두부 반찬으로 식사를 바꾸셨습니다. 또 식사 후 15분씩 마당을 도는 걷기를 하루 2번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달 뒤 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리에 힘이 다시 들어오니까 삽질이 재미있어요. 손주가 놀러 와도 이제 같이 줄넘기를 할 수 있답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단지 몸을 지탱하는 성분이 아니라 삶의 활동 자체를 다시 가능하게 해주는 기초 체력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중요한 건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하루 3끼 반찬 중심 식사입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지 않고 삶은 계란, 두유, 두부, 견과류 등 소화 잘 되는 단백질 위주로 하루의 첫 끼를 시작해 보세요. 점심과 저녁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주반찬을 채소 1가지 이상 포함해 매 끼니 10에서 15g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간식 활용법입니다. 식사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중간중간 간단한 단백질 간식을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쯤에 요거트 1컵, 오후 3시쯤에 견과류나 삶은 달걀 하나처럼 소화 부담 없는 간식을 더하면 하루 전체 단백질량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 보충식품 활용입니다. 식사량이 줄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께는 단백질 파우더, 단백질 음료 또는 노년층을 위한 전용 단백질 보충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당 함량이 높지 않고 유청 단백질이나 완두 단백 같은 흡수율이 좋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요일별 실천 팁도 알려드릴게요. 매일 식단에 단백질을 넣기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래처럼 요일별로 작게 정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두유 1팩, 삶은 달걀. 화요일 점심에 두부조림 반찬 추가. 수요일 저녁에 생선구이 또는 콩밥. 목요일 간식으로 플레인 요거트 1컵. 금요일 닭 가슴살 샐러드로 점심 대체. 토요일 저녁에 된장찌개에 두부 넉넉히. 일요일 하루 한 끼는 프로틴 음료로 보완.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워 가볍게 실천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을 일부러 챙기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근육량이 지켜지고 기초 체력이 회복되며 하루의 컨디션도 훨씬 달라집니다. 여러분, 단백질은 선택이 아니라 노년기 건강의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챙기는 작은 실천 꼭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실질적이고 따뜻한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